상사와 몰래불륜 관계였던 썰. 이 이야기는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차였을 때 일어난 일이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위험했고 바보 같았던 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팀장은 김대리였는데 나이는 나보다 7살 위인 34살이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고 아이도 하나 있다고 들었다. 첫인상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키는 175 정도에 약간 마른 체형이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김대리는 일을 정말 잘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능력자였고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나한테도 처음에는 그냥 상사 후배 관계였다. 일 끝나고 가끔 팀원들이랑 같이 술 마시는 정도, 특별할 게 전혀 없는 평범한 관계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대리가 나한테만 특별히 신경 써주기 시작했다. 다른 팀원들은 모르게 커피를 사다 주거나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거나 처음에는 그냥 챙겨주는 건가 싶었다. 나도 별 생각 없이 고맙다고 하면서 받아들였다. 김대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야근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나한테만 남아서 도와달라고 했다. 그럴 때마다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주면서 고생한다고 했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지만 그냥 넘어갔다. 어쩌면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리가 나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아내랑 잘 안 맞는다는 얘기,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얘기까지. 나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다. 야근이 끝나고 둘이서 맥주를 마시러 가는 일이 잦아졌다. 김대리는 점점 더 많은 속마음을 털어놨다. 아내와는 대화가 안 통한다고, 아이만 있으면 되지, 굳이 부부가 사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동정심이 생겼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대리가 나한테 고백했다. 회사 근처 작은 술집에서 취한 상태로 자기가 나를 좋아하게 됐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결혼했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봤다. 김대리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다. 일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해줬다. 하지만 기혼자였고 게다가 내 상사였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묘하게 김대리한테 끌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나이 차이 때문인지 어른스러운 매력이 있었다. 말도 재미있게 하고 배려심도 많았다. 무엇보다 나한테만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게 기분 좋았다. 다음 날 출근해서 김대리를 마주치는 게 어색했다. 김대리도 어색해하는 게 보였다. 며칠 동안은 서로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하지만 업무상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후에 김대리가 나한테 다시 얘기했다. 어색하게 지내는 게 싫다고. 자기 마음은 진짜지만 내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예전처럼 지내자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말했다. 나도 김대리가 좋다고.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됐다. 겉으로는 평범한 상사 후배 관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달랐다. 회사에서는 티 안 나게 조심했고 밖에서만 만났다. 김대리는 항상 조심스러워했다. 혹시 다른 직원들이 볼까봐. 처음에는 그냥 커피 마시거나 술 마시는 정도였다. 하지만 점점 감정이 깊어졌다. 김대리도 나한테 진심인 게 느껴졌다. 집에서 힘들 때마다 나한테 연락했고 나도 그런 김대리를 위로해줬다. 2달 정도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다. 호텔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김대리는 항상 미안하다고 했다. 자기 때문에 나를 이상한 관계로 끌어들인다고. 하지만 나도 이미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 있었다. 회사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했다. 김대리가 나한테 일을 시키거나 지적할 때도 있었다.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상사 후배였다. 하지만 이런 이중생활이 점점 힘들어졌다. 김대리는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주말에는 연락도 잘 안 됐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다. 김대리가 회사 워크숍에서 다른 여직원이랑 친하게 지내는 걸 봤기 때문이다. 질투가 났지만 내가 뭐라고 할 입장도 아니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서 따지고 들었다. 김대리는 자기도 힘들다고 했다. 나한테 진심이지만 상황이 복잡하다고.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 둘 다한테 좋지 않다고 했다.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다. 그 이후로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다.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연락도 덜 했다. 김대리도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다.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다.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회사 동료 한 명이 의뢰를 받다. 호텔 앞에서 나오는 걸 목격당한 거다. 그 동료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패닉 상태가 됐다. 김대리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다. 이제 정말 위험하다고. 회사에서 알려지면 우리 둘 다 끝이라고 했다. 나는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헤어진 후 회사 생활이 정말 어색했다. 매일 김대리를 봐야 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김대리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업무 얘기 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한 달 정도 지나서 김대리가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승진도 함께 했다. 아마 우리 관계 때문에 회사에서 조치를 취한 것 같았다. 그 동료가 결국 누군가한테 얘기했나 보다. 김대리가 떠나고 나서야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9개월 동안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였다. 많이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 후로 1년이 지났다. 김대리와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지만 인사 정도만 한다. 서로 어색하지만 그냥 넘어간다. 가끔 그때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회사에서 알려졌으면 나는 물론이고 김대리도 큰일 날 뻔했다. 무엇보다 김대리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 일을 통해 배운 게 많다. 직장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혼자와는 절대 그런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리 감정이 생겨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김대리는 지금도 가족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가끔 회사 단체 카톡방에 가족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든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나는 그 후로 회사에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누구와도 애매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업무는 업무고 사생활은 사생활이라는 걸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가끔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본다.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다. 그만큼 그때는 감정에 휩쓸려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직장 내 연애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거다. 특히 상하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기혼자와의 관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잠깐의 감정에 휩쓸려서 큰 일을 만들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